안녕하세요. 지난 어떤 영상에 이어가지고 스타트업 할 때 중요한 부분, 정말 실전 스타트업 법률 강의를 제가 이제 이어나가겠고요. 근로계약서 작성, 임대차 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 텐데요. 사실 이제 이게 제가 짧은 시간 내에 좀 많은 것들을 제가 이제 들려드리려다 보니까 좀 말이 좀 빨라졌는데요.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혹시나 이제 이 부분들이 좀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문의 주시거나 아니면 이 PPT 화면을 제가 나름 이제 만들 때 최대한 좀 풀어서 제가 화면을 좀 작성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좋은 직원 채용이라고 제가 제목을 썼는데요. 스타트업을 할 때,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정말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만사는 인사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말 팀빌딩도 중요한, 그 팀빌딩 안에 사실 이제 직원 채용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동업자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직원을 채용하는 것도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에 맞는 동업자를 찾아가지고 상호 보완하면 사업을 성장시킨다 하더라도 동업자 둘셋만으로는 사업의 모든 업무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좀 할 게 많습니까?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고 크게 성장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훌륭한 인재를 어떻게 확보하느냐는 부분이고, 그리고 직원들을 채용하고 적정수의 직원들을 배치해가지고 업무를 맡기는 게 어떻게 보면 대표가 가져야 될, 사업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질이자 능력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기업에 보면 뭐 홈페이지 가면 그런 거 나와 있잖아요. 뭐 인재상, 우리가 원하는 인재상 이런 거 나와 있듯이 연수민 교육절차 같은 게 투자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큰 기업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스타트업 같은 경우 이런 어떤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소수로 시작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기업 같은 경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 안에서 어느 정도 돌아가는데 스타트업들은 그런 게 없기 때문이겠죠. 자,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처음에 소수로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뭐 처음부터 사업을 크게 시작하는 경우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직원들이 대우보다는 회사의 비전과 성장 그리고 미래 가치를 파악해서 회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이제 큰 기업보다는 뭐 대우나 이런 것들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내가 이제 하는 스타트업에 몸을 담는다는 거는 그 직원들 나름대로 우리 회사의 비전과 성장 가능성을 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스타트업에서는 직원들한테 그 회사의 비전을 공유를 하고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책임과 신뢰를 부여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직원들한테 책임과 권한을 폭넓게 부여해서 보다 주도적이고 자율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을 해야 되고, 직원 스스로가 이제 어떻게 보면 회사를 성장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회사가 추후에 성공하였을 때 초기 직원들한테 적절한 보수와 대우를 해주겠다는 그 모티베이션, 동기부여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게 없으면 직원들이 굳이 급여도 조금 받고 이제 그냥 대우도 안 좋고 그런 스타트업에 있을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대부분 성공한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 보면 초기 직원들한테 주도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인센티브 준다는 어떤 동기부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회사가 성장했을 때 그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챙겨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뉴스 기사 같은 거 가끔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직원들을 채용할 때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 근로계약서 작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두 가지 측면인데요. 직원들 채용할 때 그 근로계약서 작성함으로 직원들한테 최소한 어떤 그런 권리 보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근로계약서 안에 우리가 직원들한테 어떤 대우를 해주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겠죠. 결국에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 스타트업과 나하고 어떻게 보면 이 근로계약서를 통해서 서로 간에 약속을 하는 겁니다. 초반에는 내가 좋은 대우를 못 받지만 이 근로계약 작성을 통해 가지고 내가 나중에라도 과실을 좀 나눌 수 있는 어떤 그런 성과를 내가 같이 받겠다라는 생각으로 스타트업 들어오는데, 그 약속을 근로계약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물어볼 수 있겠죠. 그 지난 영상에서 변호사님이 계약서 작성은 구두로만 해도 된다는데 그러면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계약 작성도 그냥 구두로만 해도 됩니까? 낙성 불려질 계약이기 때문에 그냥 계약서 안 써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근로자들의 어떤 그런 권리가 워낙 열악했기 때문에 그런 근로자들의 어떤 그런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근로기준법인데요. 그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보면 법적으로 우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근로계약서 작성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 하게 되면 불법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법적 의무를 떠나서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는 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근로계약서 작성한다는 자체가 이 회사가 정말로 나를 제대로 어떻게 보면 신뢰하고 대우를 해준다는 어떤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고, 또 소속감을 줄 수도 있고, 또 계약서를 통해서 약속을 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로자한테 어떤 그런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 근로기준법에서 보면 그럼 계약서를 갖다가 우리가 마음대로 써도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근로자는 사회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그걸 보여준다는 명시의 의무와 더불어서 근로계약서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갖다 다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근로계약서 안에는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 이거 안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 안 들어가면 불법이다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 내용들은 사실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떤 거창한 것들이 아니고 상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내가 돈을 얼마나 받고 얼마나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일을 해주는 대가로 내가 돈을 얼마 받고 내가 몇 시간 동안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언제 쉴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인데요. 그 필수 명시사항이 뭐가 있냐면 임금, 내가 돈 받는 거죠. 그다음에 근로시간, 내가 일하는 거죠. 그 다음에 휴일, 내가 쉬는 거잖아. 연차 휴직 휴가, 이것도 만약에 내가 쉬면서 돈 받는 거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다 생각했을 때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로자하고 합의를 하고 반드시 내용에 포함시켜야 되고, 가끔 가다 보면 근로계약서를 한 번만 작성을 해가지고 사업주가 가지고 있고 근로자한테는 계약서를 안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도 안 됩니다. 반드시 근로자한테 교부해야 될 의무까지 법 17조 제2항에 정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에 근로자분한테 계약서를 줘야 됩니다. 안 주면 안 됩니다. 안 주면 불법입니다. 이 내용들이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17조 1항에 보면 어떤 부분들이 이제 그 근로계약서 들어가야 되는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이러한 사항들이 명시되었던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교부 의무까지 다 나와 있죠. 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혹시 제가 참고 삼아서 법도 같이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하게 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될 어떤 사항들을 정해놓고 그리고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 근로자가 교부할 것을 의무사항으로 정한 이유가 뭐냐 하면, 대부분 뭐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에서 보통 근로자가 약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상하관계를 이용을 해가지고 근로자에게 보장해야 될 어떤 그런 법적인 권리나 의무들을 안 지키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근로자가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막기 위해서 최소한의 보호 절차를 마련해 준 것이 바로 근로계약서상의 어떤 거는 명시 교부 의무입니다. 명시라는 거는 꼭 포함돼야 될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 교부는 근로자한테 근로계약서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추후에 근로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해서 어떤 그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용자 입장에서 그러면 뭐 이거는 그럼 근로자만을 위한 것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근로자가 뭔가 근로조건 관련해서 뭔가를 악용할 여지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사용자도 마찬가지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너와 나 약속한 근로조건은 이거 아니냐라고 약속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법적인 근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 안 했을 때, 안 줬을 때 그런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겁니다. 자, 근로계약서를 그럼 어디서 구하느냐? 아니, 나는 근로계약서 한 번 작성을 해본 적도 없는데요. 이제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표준 근로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가면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근로계약서라고 검색을 하면 근로계약서를 굉장히 많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만약에 그 스타트업을 시작할 때 우리가 세무사분을 우리가 고용을 하고 세무사분한테 또 용역을 또 맡기고 또 공인노무사분한테 또 근로관계 일을 맡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공인노무사분한테 계약서를 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고, 제가 지난 시간에 영상에서 제가 설명했듯이 제가 운영하는 사이트에도 또 제가 그 계약서를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지고 거기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 영상 말미에 그 표준 계약서를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관련해서 우리가 몇 가지 또 설명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근로자한테 어떻게 임금을 지급해야 되냐, 근로자한테 근로의 대가로 돈을 줘야 되는데 그 돈을 지급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핵심적인 부분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근로관계에서 반드시 명시해야 될 그런 핵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금 지급 같은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도 법에 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령 옛날에 뭐 강제로 근로자한테 어떤 거는 이제 돈을 갖다 저금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근로자한테 뭔가 돈을 줄 때 돈을 안 주고 강제로 저금을 해서 저금시켜 준다는데, 옛날에 보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중국집 배달을 했는데 알고 보니 사장님이 이제 나한테 줄 돈을 갖다가 저금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사장님이 나한테 돈을 주더라. 그다 불법입니다. 그거 미아로 이렇게 아름다운 미아로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는데 다 불법입니다. 자, 그래서 법에서는 반드시 매월 1일에서 날짜를 정해서 돈을 지급을 하게 돼 있고, 또 가령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이 운영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쇼핑몰 같은 데서 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는 그 포인트를 줄 수 있는데,
이거 다 불법입니다. 반드시 돈을 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러니까 임금 지급 방법 위반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에서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돈을 줘야 된다.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연장, 야간, 휴일 및 근로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연장 및 야간 휴일 근로할 때는 우리가 근로 시간을 딱 정해놨잖아. 일주일에 몇 시간 일을 해야 된다고 정해놨는데 그렇지 못하고 연장해서 근로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정해놓은 어떤 그런 근로 시간 외에 근로를 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돈을 더 줘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약속한 시간은 뭐 주에 52시간인데 당연히 이제 일을 더 많이 하면 당연히 더 줘야 되겠죠. 그럴 때 우리가 그냥 더 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된다는 이런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말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조금 생각해보면 당연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럼 휴가,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그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돈을 어떻게 지급하고 그리고 이제 휴가를 어떻게 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로계약서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인데 그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년에 15일의 휴가를 줘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휴가도 내 마음대로 너는 1년에 7일만 휴가가 이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휴가를 갖다가 1년에 15일 줘야 되는 거고, 그러면 더 많이 주는 거는요, 더 많이 주는 건 상관없습니다. 법에서 정한 그만큼 이상 무조건 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법에서 휴가를 갖다가 이제 마음대로 주면 안 되니까 휴가를 얼마 이상 줘라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자, 원래는 이제 1년 차 같은 경우에는 휴가를 갖다가 이제 그 제대로 안 챙겨줬는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해 가지고 1년 차부터 이제 그 휴가를 주도록 그렇게 이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 삼아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에 보면 이제 우리가 근로자를 갖다가 함부로 해고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근로자를 채용을 한 다음에 사용자, 대표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함부로 해고를 하면 안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자를 갖다가 채용할 때는 주의를 가지고 정말로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몸담을 수 있는지를, 특히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함부로 해고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빠지면 충격이 크고 또 어떻게 또 사람을 또 구합니까? 힘든데, 구하기 힘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채용할 때 잘 채용을 해야 되고 해고가 함부로 잘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근로기준법 상에서 우리가 해고를 갖다가 함부로 못하게 제한을 해놨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뿐만 아니라 근로자한테 어떤 그런 불이익을 못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럼 사업주는 그러면 무조건 해고 못하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채용하게 되면 그냥 평생 책임져야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회사에 어떤 거는 불법적 일을 했다, 회사 돈을 갖다 횡령했다, 또는 이제 다른 거래처하고 이제 거래 트는 방법에서 또 배임을 했다,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정당한 이유가 있겠죠. 내가 믿었던 근로자가, 우리 직원이 회사에 어떻게 보면 손해 끼치는 행위를 했고 그게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해고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근로자가 예를 들어서 무단결근을 30일을 했다, 자기 마음대로. 당연히 이런 경우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거겠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24조에 보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정말 사업이 망하게 됐어요. 그런 경우에는 긴박한 어떤 그런 경영상 이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해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저 죄송한데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로기준법 따르면 26조에 보면 해고의 예고라고 있는데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1분의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 당장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고 싶다면 31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겠죠. 오타입니다, 오타. 31분에 임금을 지급을 하고 근로자를 해고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고 가능한데 오타입니다, 오타. 그래서 사업자가 불시에 근로자를 해고하게 될 경우에는 근로자도 생계를 위해서 다른 직장을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이 근로기준법에서 이와 같은 어떤 그런 보호 절차를 둔 것이고요. 다만 해고 사유가 천재지변, 천재사변이거나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다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30일의 기간을 지키지 않아도 바로 해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근로자가 불법을 해가지고 회사 돈을 몰래 빼돌렸어요. 이런 경우에도 30일 전에 해고해라, 이건 너무 부당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당연히 바로 해고 가능하겠죠.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또는 아예 이제 우리 공장이 있었는데 공장이 불에 타가지고 나는 아예 사업주가 아예 인τερ터리가 되고 사업이 망했어요. 그런 경우는 당연히 해고할 수 있겠죠. 그런 걸 이제 들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요 부분 같은 경우에 지금 대표들이 요것 때문에 이제 근로자분들한테 고용노동지청이나 고용노동부 진정을 당해가지고 조사를 받으시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는데, 퇴직금. 뭐냐면 퇴직금은 퇴직 후에 반드시 2주 안에 무조건 지급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왜 그러냐고 물으시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36조에 보면 퇴직금을 갖다가 14일 이내에 반드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지급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스타트업 하시는 대표님 대부분들이 퇴직금 문제를 한번 겪어보기 전까지는 근로자한테 14일 전까지 지급해줘야 되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 근로자한테 퇴직금을 안 주는 어떤 그런 못된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일시적으로 자금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 기간을 두고 정산을 해주면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퇴직금을 좀 늦추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의도치 않게 근로자한테 진정을 당해서 조사를 받는 경우를 저는 좀 종종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사업이 정말 어려워가지고 바로 정산이 안 되는데, 이제 뭐 거래처에서 이제 채권 회수되면 죽자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런 설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하고 분명하게 합의를 해야 되고, 합의했던 거는 근거도 남겨둬야 됩니다. 합의 없이 이걸 어기게 되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그 사이트에 올려놓은 정규직 근로계약서인데요.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서, 시간 관계에서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서 이 내용대로만 합의를 하게 되면 최소한 어떤 그런 기본적인 내용은 합의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내용이 이제 근로자와 관계에서 세부적인 모든 합의사항을 다 포함한다고는 볼 수 없고, 그냥 최소한 어떤 그런 기본적인 내용만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이제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근로계약서 표준양식을 잠깐 훑어봤는데요. 필요한 분들은 한 번쯤 정지해가지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번 영상에서는 제가 이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좀 이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하려고 그랬는데 좀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이어서 하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